네, 3월 15일 아침 개장절 라이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미증시 살펴보도록 할까요? 너무 자연스럽죠. 미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액침 냉각 관련 종목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와 버티버홀딩스 이 두 종목이 있는데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마이너스 4.88%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버티버홀딩스도 액침 냉각 쪽인데 얘는 0.75% 올랐어요. 그래도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빠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액침 냉각 관련 종목들도 장 초반 하락 출발할 가능성은 높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AMD라든지 암홀딩스, 엔비디아, 인텔, TSMC, 마이크론, 퀄컴, ASML, 램리서치, KLA가 소폭 강보합을 나타낸 것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빠졌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 금요일날 우리나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가 하락하고 코스닥 위주의 대형주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자, 일단 코스닥 위주의 대형주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 요 KLA 요거만 소폭 올랐거든요. 이게 반도체 장비 업체입니다. 얘만 빼고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네, 버디송님 안녕하세요. 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떻게 움직였죠? 반도체 조정을 받았죠. 최근 반도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뭐 오르는 종목도 올랐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CDMO 관련 종목들 바이넥스가 올랐죠.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CDMO 관련 종목에서 대장주 역할을 한다라고 제가 아침 무방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적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되면 반도체 바이오가 CDMO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다라고 봤을 때 오늘 또 우리 국내 증시는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미국 테슬라가 조정을 받았고 리튬 가격이 최근에 반등하다가 조금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 2차전지까지도 조정을 받는다라고 봤을 때 수급은 어제처럼 저 PBR 대형주 위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럼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대형주를 포트에 편입하지 않는다라면, 그러니까 이미 대형주 저 PBR 관련 종목들 많이 올랐어요. 제가 안 올랐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들 종목이 계속 치고 나가게 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 밸류 프로그램 세부안이 제가 지금 현재 6월달에 세부안이 나온다라고 예정되어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6월달보다는 6월달은 너무 늦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6월달보다는 한 빠르게 5월달쯤에 세부안이 나온다라고 봤을 때 생각보다 우리 투자자들 관점에서는 머지않은 시기에 세부안이 나오기 때문에 저 PBR 쪽이 추가적으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저 PBR 대형주 쪽에서 많이 오르는 섹터가 뭡니까? 금융지주사들. 여기서 더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겠죠. 금융지주사들, 자동차는 현대차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보십시오. 지금 기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기관 매매 트렌드가 뭡니까? 최근 기관들은 ETF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수를 추종하는 상승 ETF를 매수하고 있는데 기관은 사실 지금 저 PBR도 많이 올랐고 뭐가 올라갈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수는 올라갈 것 같고 실제 지수가 어저께 코스피는 27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 대형주 뭘 사야 될지 모르신다라면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코덱스 레버리지 사셔도 됩니다.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사셔도 되고 일단 지수 상방에 여러분들도 베팅을 하라는 얘기죠. 생각보다 지금 2700포인트가 빨리 도달을 했습니다. 빨리 도달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올해 3000포인트는 갈 것 같거든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ETF를 매수하셔가지고 물린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지수가 3000포인트를 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계좌 손실 날 확률은 없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점이 뭐냐면 지금 반도체 시장 굉장히 좋거든요. 저희도 이제 반도체 플러스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비중이 많단 말이죠. 근데 지금 오늘 이제 일부 종목들은 대형주 쪽으로 옮길 겁니다. 대형주 쪽으로 옮길 건데 제가 이제 왜 얘기를 하냐면 지금 저 PBR이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지금 저 PBR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저 PBR이 여기서 계속해서 치고 나간다. 치고 나간다고 했을 때는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가 상대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반도체 바이오 2차에 너무 비중이 지금 많게 되면 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태까지는 반도체 바이오 2차만 매매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저 PBR은 비중을 가져가도 그 PBR보다는 조금은 적게 가져가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좀 달라졌다. 저 PBR 비중을 지금보다는 좀 높이자. 아셨죠? 자, 오늘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항상 제가 저 PBR 아직 안 끝났다라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저 PBR. 그러면서 제가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메리츠금융지주가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사고 있으니까 그들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저 PBR은 보시면 된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도 그래도 저 PBR보다는 이쪽이 더 비중을 실어가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저 PBR도 비중을 좀 높이라는 거죠. 비중을 증가하라는 겁니다. 아셨죠? 반도체 바이오 2차 비중은 좀 낮추고 아셨죠? 요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가지고 포트에 반영을 시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계좌 방어가 될 겁니다. 지금은 대형주 장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코스피 위주로 시장이 상승하고 코스피 위주로 시장이 상승하게 되면 코스닥은 소외받거든요. 그때 소외 안 받으려면 지금 저 PBR에서 아직까지 안 오른 종목들 뭐 증권주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지수 기관들이 지수 추종하는 ETF를 사게 되면 뭐 우리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증권주를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니면 지주사를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약간 변화하는 큰 수급 트렌드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 PBR 관련해 가지고는 한번 보십시오. 네, 기아가 배당 기준일이 남아 있다고요. 네, 뭐 기아뿐만 아니라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저 PBR 관련 종목들 대장주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자동차 부품주들이 너무 상대적으로 현대차나 기아에 비해서 조금 주가가 못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동차 부품주들도 저 PBR 종목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걔네들이 워낙 못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자동차 부품주들이 시장의 주요 메인 트렌드가 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 PBR 관련해 가지고는 뭐 자동차 부품주들 매수하셨다면 지금보다 더 빠질 가능성은 매우 낮지 않을까. 뭐 아진산업이라든지 서현이아라든지 제가 항상 말씀 많이 드렸던 그리고 뭐 성우아이텍이라든지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지금보다 주가가 더 빠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대차랑 기아가 저 PBR 이슈 받고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저 PBR 관련해 가지고 늦었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늦었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여전히 기회가 있다. 자, 이거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ROE가 그겁니다, 여러분들. 그 지금 유튜브에서 이제 ROE가 뭔가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는데 ROE는 그거죠, 여러분들. 자기 자본이익률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자기 자본 대비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 자사주 매각도 할 수 있겠고 배당도 할 수 있겠고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까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ROE가 높은 종목들을 제가 매수하라는 이유가 주주 환원에 대한 여력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ROE가 높은 종목을 매수해야 된다. 아셨죠?
ROE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고, 최근에는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 PBR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게 이제 향후에는 저퍼로 좀 옮겨가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저 PER 저퍼로 옮겨가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요 부분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아셨죠? 우리 한번 요런 종목들 잘 체크해가지고 올해 부자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 포트폴리오, 우리 플러스방 같은 경우에도 오늘 대대적인 포트 개편이 아마 있을 겁니다. 반도체 그동안 엄청 올랐던 거 팔아가지고 저 PBR 관련 종목 또는 지수 추종 관련 종목들 매수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포트폴리오도 변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러분들 그 플러스방 아니고 이제 비회원들 같은 경우 종목들 뭐 20, 30종목, 3, 40종목 이렇게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싹 정리하시고 저희 플러스방 오시면 제가 포트 압축해야 될 종목 선정을 해드립니다. 아셨죠? 최근에 저희가 플러스방 같은 경우에는 한 3, 40종목 되는 종목 다 매도시켜드려가지고 특정 종목으로 반도체 매수했는데 최근에 그 종목이 굉장히 잘 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아직까지 안 늦었습니다. 아직까지 안 늦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번 기회에 포트 압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주주호님, 저 PBR로 옮겨갈 수 있어.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오늘 일단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조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은 강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긴 하지만 우리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뭐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가 오르진 않았기 때문에 일단 비만 치료제 쪽은 좀 제껴두고, 그리고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온라인 소매 업체들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오히려 3% 각각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 테슬라가 급락하고 있고 지금 중국 전기차 전문 업체들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오 같은 경우에는 그 뉴욕 증시에서 상장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5.74% 하락했고, 그리고 리오토랑 샤오펑 그리고 심천에 상장되어 있는 비아디 같은 경우 비아디는 한 2.77% 올랐습니다. 하지만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리오토랑 샤오펑은 마이너스 1.65%, 마이너스 5.68% 각각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국내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생각보다 주가가 안 나올 수 있다. 물론 이제 음극재는 저는 여전히 좋게 봅니다만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오늘 조금 지금 현재 미국 증시나 중국 증시만 본다라면 우리나라 2차전지도 크게 기대할 만한 게 아직까지는 없다. 오늘 장에 한해서 보시고, 그 외에 이제 중국 상거래 업체 뭐 바이두랑 K홀딩스, 이 K홀딩스는 온라인 부동산 중개 업체입니다. 둘 다 하락을 했고,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 제가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릴 게 이제 이겁니다. 지금 뭐 대표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원자력 관련 종목인 원자력 관련 종목인 뉴스케일 파워랑 웨스팅하우스인데, 지금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는 2.26% 올랐고 웨스팅하우스는 마이너스 1.03% 하락했습니다.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 뉴스케일 파워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올랐지만 이거 가만히 보시게 되면 지금 일봉을 보시게 되면 장중에 엄청 많이 빠졌었습니다. 이게 워낙 이제 3월달부터 많이 올랐거든요. 3월달부터 많이 올랐던 이유가 뭐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전력에 대한 수요가 많이 급증할 거란 얘기가 나오면서 원자력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특히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소형 원자력인 SMR 쪽이 좀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영향으로 최근 3월달부터 뉴스킬 파워는 꽤 많이 올랐어요. 꽤 많이 올랐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조금 나오면서 장중에 한번 급락했다가
그걸 다 말아 올리고 다시 2.26%까지 오른 겁니다. 저점 대비로 따지자면 엄청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 한번 보실 때는 지금 원자력 관련 종목들, 우리나라 원자력 관련 종목에 대한 생각을 이제는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스타고즈라는 TV 방송을 통해서 그 매일경제TV 9시 30분에 진행하는 스타고즈에 나가서 제가 했던 말이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텐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원자력 관련 종목들은 보통 어떻게 매매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가가 이렇게 박스권 움직이면 바닥에서 사서 뉴스가 나올 때 제가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쵸? 항상 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원자력 관련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언론 플레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바닥에서 사서 뉴스가 나올 때 팔면 쉽게 돈 벌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실제 플러스방에서도 한전기술 매매해가지고 그 수익을 봤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항상 제가 여태까지 무방을 들으셨던 분들은 바닥에서 사서 뉴스가 나올 때 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기조가 조금 이제 저는 바뀌려고 합니다. 기조가 바뀌려고 해요. 왜냐하면 실제 뉴스킬 파워가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글로벌 시장 트렌드가 AI 데이터 센터, 이게 이제 엄청 발열이 심하고 전력 소모가 심합니다. 그래서 저전력 반도체 얘기가 나오고 액침 냉각 반도체, 액침 냉각인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유리 기판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유리 기판도 전력 소모량을 플라스틱 기판 대비 30-40% 대폭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봤을 때 기본적으로 전력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급증할 거라고 지금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대안으로 원자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SMR, 소형원전 이쪽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원자력 관련 종목들도 시장, 글로벌 시장 트렌드에 따라서 추세적인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세적인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제는 원자력 관련 종목을 매수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한국전력, 제가 어저께 이제 원자력 관련해가지고는 유망주로 한국전력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많이 오르긴 했어요. 많이 오르긴 해가지고 제가 한국전력을 지금 가격대에 적극적으로 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1월달부터 많이 올랐냐면, 이게 이제 지난해 4분기 이때부터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됐는데, 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전기세 올랐고요. 그리고 전력 생산 원가가 빠졌습니다. 원가가 하락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LNG라든지 석탄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많이 빠졌습니다. 한 30-40% 빠졌습니다. 게다가 전력 구입비, 하락. 당연히 이제 전력 생산에 들어가는 원가가 빠지게 되면 전력 구입비도 하락하게 되겠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원자력 가동률이 상승하다 보니까, 뭐 향후에 이제 원자력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한다라면, 고준위 핵폐기물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한다라면 사실 원자력으로 생산하는 전기료는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직관적으로 온전 가동률이 올라가게 되면 전력 구입비가 하락하게 됩니다. 이런 전반적인 요소 때문에 한국전력이 지난해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15.5% 올랐고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1조 8,843억 나오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심플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정부 기조가 전기세를 계속해서 올리는 추세잖아요. 왜냐하면 한국전력은 그동안 적자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전기세가 여기서 더 올라간다.
더 올라간다. 뭐 단기적으로 총선 전까지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겠지만 올해 하반기 뭐 겨울철 임박해서는 또 아마 여름쯤에 한번 또 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름이나 겨울철에 한번 더 올린다라고 봤을 때 구조적으로 전기세는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최근에 물론 이제 유가도 유가가 반등하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뭐 석탄이라든지 LNG라든지 이런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력 구입비도 계속해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지금 정부는 원전 가동률을 계속해서 올리는 추세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전력은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이 있으셨으면, 저도 이제 놓치고 있었던 부분인데 조금만 관심이 있었으면 12월 달이나 1월 초에는 한국전력을 저랑 함께 매수하셨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저도 놓쳤던 부분이고. 근데 이제 이게 일단 단기간에 많이 올랐어요. 지금 19,000원 하던 게 24,800원까지 올랐거든요. 한 25% 정도 올랐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날 것인가? 저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기간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일단 개인적으로 지금은 여러분들 보고 공격적으로 접근하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만약에 추후에 뭐 시장이 조정을 받아가지고 한 22,000원에서 21,000원까지 빠진다. 22,000원에서 21,000원까지 빠지면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공격적으로 한번 매수해보자라고 말씀드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은 저는 있다라고 봐요. 다만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단기간에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조금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매수하시고 싶은 분들은 어느 가격대? 요 가격대에 매수하시라. 아셨죠? 2만원에서 21,000원. 21,000원에서 22,000원, 21,000원에서 22,000원. 아셨죠? 요 가격대에서 매수하시면 크게 여러분들이 리스크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는 약간 시장의 큰 메인 스트림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종목만 보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역시도 많이 그랬었고.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시장에서 소외되면은 주가가 빠집니다. 그것도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종목이 실적이 안 좋더라도 시장에서 메인스트림에 포함이 되면 주가는 뭐 2배, 3배, 10배거까지 나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그 원자력 관련 종목은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도 될 가능성이 있다. 그 근거로 제가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를 말씀을 드렸고요. 뉴스케일 파워 주가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뉴스케일 파워도 올랐던 이유가 바로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많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한번 7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면 7번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해되셨죠? 지금 실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말씀드렸습니까? 전력 인프라 관련해가지고 LS 일렉트릭 방송에서 무방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쵸? 근데 지금 LS 일렉트릭 주가가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고 계속 올랐잖아요. 그쵸? 제가 왜 LS 일렉트릭을 말씀드렸죠? 2023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HD 현대일렉트릭보다 조금 더 잘 나왔는데, 물론 4분기는 HD 현대일렉트릭이 4분기만 놓고 본다면 HD 현대일렉트릭이 훨씬 더 잘 나왔지만, 근데 시가총액이 이렇게 2배까지 차이 날 필요가 있을까? HD 현대일렉트릭이 LS 일렉트릭보다 주가 차이가, 시총 차이가 2배 정도 더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LS 일렉트릭을 말씀드렸는데 그냥 그 이후로 계속 올랐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LS 일렉트릭도. 이렇게 이제 전반적인 시장 트렌드가 전력 인프라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원자력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왜 못 가냐면, 제가 생각을 곰곰이 해봤습니다. 지금 신재생 에너지, 뭐 풍력이랑 태양광이 대표적이죠. 아까 전에 제가 여기도 보여드렸는데, 지금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연일 급락을 하고 있어요.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뭐 인페이지라든지 퍼스트 솔라, 썬파워는 어제 1.14% 올랐고요. 솔라엣지 같은 경우에도 4.83% 하락했습니다. 태양광이 이렇게 급락하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태양광이 이렇게 급락하는 이유가 뭘까요? 태양광이 이렇게 급락하는 이유는 바로 중국 때문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쪽 글로벌 투자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 뭐 태양광이든 풍력 기자재를 워낙 들어가는 소재뿐만 아니라 기자재를 워낙 이제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태양광 생태계가 무너진다라는 거죠. 태양광 업체들 생태계가. 예를 들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 업체들, 유럽 같은 경우에도 중국 업체들 저렴한 게 들어오다 보면 자국 태양광 업체들이 다 죽어버린다는 거죠. 맞아요. 그것 때문입니다. 갸lum님. 그러니까 자국 태양광 업체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이거 태양광 업체들이 중국 업체들 때문에 맨날 이제 손해보면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늘릴 여력이 있겠습니까? 그쵸? 게다가 지금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도 떨어진다 하지만 빨리 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태양광 업체들이나 풍력 업체들은 자기 돈으로 사업하는 것보다는 대출을 받아서 사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사실 그들 입장에서는 지금 업황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광이랑 풍력 관련 종목들 글로벌 투자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는 이유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중국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맥락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은 보셔야 되고, 다만 이제 향후에 아리백 때문에 이제 수출에 대한 허들이 걸리게 되면 원자력 비중을 낮추고 태양광이나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되는데, 물론 이제 나중에 아리백에 원자력이 포함되면 모를까. 지금 현재는 아리백에 원자력이 포함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글로벌 시장도 풍력이랑 태양광 쪽을 투자는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중국 업체들이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조금 지금은 주가가 못 가고 있다. 다만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진엔텍 말씀을 드렸었죠. 우진엔텍 아침 무방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딱 아침 무방에서 말씀드렸는데 우진엔텍 어저께 장중에 급등 나왔잖아요. 그쵸? 급등. 다들 기억하시죠? 우진엔텍 급등 나온 거.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제 거를 보실 때는 요런 이제 제가 장중에 언급하는 종목들도 같이 한번 보셔야 됩니다. 맞죠? 샐러드님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거 다 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 아침 무방 8시에 매일 진행하는데 주주호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주주호님 그게 아니고요. 원자력 비중 낮추고 신재생 에너지는 눈여겨봐야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이해를 잘못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원자력 비중을 조금 높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주가가 못 가고 있는 이유는 중국 업체들이 생태계 교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제가 지금 원자력 쪽을 조금 더 좋게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재생보다는. 그러니까 그 주주호님 채팅 그게 잘못된 겁니다. 제가 정정에 바로 잡아 드립니다. 아셨죠? 그쵸. SKC랑 삼성전기 걔네들도 오르죠. SKC랑 삼성전기도 유리기판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저는 아직까지 유리기판 끝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끝나지 않았다고 봐요. 자, 일단 뭐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오늘은 뭐다? 고PBR인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는 조금 주춤할 수 있겠지만 저PBR을 포함해서 대형주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존에는 저PBR도 가져가고 고PBR도 가져가지만 고PBR 비중을 더 높게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저PBR 비중을 빠르게 올려야 될 때가 아닌가. 이게 하나 오늘 그 아침 무방의 포인트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원자력 관련 종목들을 기존에는 단기 이슈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고 방망이를 짧게 가져가자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원자력 관련 종목들도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 지금 일단 미국 증시 보면서 제가 시장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7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자, 이해 다 되셨죠?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무슨 시장에 대한 이슈 분석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이슈 분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시장 메인스트림이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어요. 시장의 큰 수급이 바뀌고 있다고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편성 못하면은 내 종목은 소외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여러분들도 나중에 반도체 시장은 계속해서 좋아질 건데 왜 반도체 관련 종목도 자꾸 빠져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대형주로 조금씩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아셨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도 저는 진짜 여러분들 저한테 고마워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좋아요 101개인데 동시 시청자 수가 235명인데 좋아요가 너무 적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부터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어저께 어떤 종목 위주로 들어갔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가고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 메리츠금융지주 어저께 싹 다 급등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제가 저 PBR 관련해가지고는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이 아직까지 이들 종목 하나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 신한지주, KB금융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네? 그래서 저 PBR 안 끝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아니나 다를까 싹 다 급등했습니다. 자, 일단 오늘 또 외국인과 기관 수급 한번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이랑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카톡방 잠깐 홍보 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수급 설명은 요거 홍보 잠깐 하고 여러분들한테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금 카톡방 주소가 있고요. 우리 카톡방에 오면 우리 예쁜 쪼꼬가 이렇게 기사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수시로 코멘트 해드리고 있고 많이 카톡방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어저께 시간에서 움직였거든요. 장 초반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 그리고 일단 카톡방 링크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뭐 입력해야 됩니까? 486 숫자로 486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저희 카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저희 카톡방에만 들어오셔도 여러분들이 사실 돈을 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다양한 정보들이 올라오고 있고 시장의 메인스트림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저희 카톡방에 오십시오. 진짜 모든 카톡방 중에서 저는 제 카톡방이 정보가 제일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카톡방 꼭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매매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카톡방 들어오는 거야 무료 아닙니까? 카톡방 링크 클릭하고 486만 입력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카톡방 홍보는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제 서비스 홍보도 잠깐 하겠습니다. 제 서비스 홍보. 지금 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골드 서비스 운영하고 있고 스마일 리포트 플러스 서비스 두 가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골드 서비스는 리딩을 제공하고 있고요. 성장주 중심으로 포트 편성합니다. 그리고 포트 종목은 한 5종목에서 10종목인데 한 5종목 정도로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 2, 3회 정도 종목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딩이랑 교육 서비스 마찬가지 제공하고 있고 스마일 핵심 투자 노트도 그날 바로바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우리 골드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유망주 추천하면서 리딩도 제공하고 있지만 교육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까지. 한 주 1회에서 2회 정도 교육까지 진행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거보다 더 나은 서비스가 없다. ARS 결제번호는 023490-4457 그리고 MBM 골드 고객센터는 1588-0648로 전화하셔가지고 가입하시면 되고요. 나는 이제 골드 서비스가 조금 가격이 있어가지고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스마일 리포트 플러스 서비스 가입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골드 서비스 1개월 가격으로 3개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개월에 88만원이고요. 지금 유망주 추천해드리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드립니다. 주 2, 3회 나가고요. 대신 리딩은 없습니다. 리딩은 골드 서비스.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망주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선별해서 매매를 하시는 건데
대신 제가 중요한 종목들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꼭 매집해야 된다. 이런 종목은 제가 찝어드립니다. 그런 종목은 제가 매수까지 제가 다 찝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스마일 리포트 플러스 꼭 한번 가입하셨으면 좋겠고, 교육은 골드랑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투자하시는데 조금 가입비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제 스마일 리포트 플러스 서비스 이용하시면 돼요. 요거는 카드 결제 1588-0648 전화하셔가지고 가입하시면 되고, 무통장 입금도 가능하니까 이쪽으로 꼭 전화하셔가지고 가입 한번 해보셔요. 굉장히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골드 서비스 가입 안하고 이거 합니다. 물론 이제 골드 서비스가 더 좋긴 합니다. 대신 타 전문가랑 비교했을 때 저는 제 스마일 리포트 플러스가 타 전문가 골드 서비스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다른 방에서 방이동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제 스마일 리포트 플러스 꼭 가입 많이 해주시기 바래요. 아셨죠? 자, 일단 홍보는 여기까지 하고, 자, 외국인 기관 수급 동향도 간단하게 체크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부족하네요. 지금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 PBR, 조선, 원자력 다 같이 올랐습니다. 근데 조선이 추가적으로 오를지는 사실 물음표이긴 한데, 일단 저 PBR, 원자력은 오늘 또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제 생각.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쪽에서는 전력 인프라 쪽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전력 인프라 쪽에서 많이 매수를 했고, 그리고 저 PBR 쪽, 그리고 대형주 쪽이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 저 PBR 쪽에서는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현대차, 우리금융지주를 외국인들은 또 샀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수급 특징은 없었습니다. 다만 코덱스 200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요걸 매수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게 되면은 지수 상승을 추종한다는 얘기거든요. 지수 상승을 추종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대형주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대형주를 왜 매수하라고 하는지, 이제부터 대형주를 왜 매수하라고 하는지, 외국인과 기관이 그렇게 하더라. 큰손이, 시장 큰손이 가면 따라가야죠. 그쵸? 그렇게 매매하시면 되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반도체, 피부 미용 이쪽으로 조금 매수를 했는데 큰 특징이 없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수급 특징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 반도체, 피부 미용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생각보다 조금 큰 수급은 안 들어왔다. 다만 좀 특징적인 점은 기관이 에코프로 BM을 749억 매수하더라. 749억 매수했다라는 것은, 다른 거는 막 98억, 65억, 57억 이렇게 매수했는데 에코프로 BM만 749억 매수했다라는 것은 2차전지 양극재 아직까지 안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비올이라든지 VT, 클래시스, 휴젤, 기관이 피부 미용 쪽을 좀 샀습니다. 많이 사진 않았지만 피부 미용 쪽 종목들을 저가에서 매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피부 미용 관련 종목들이 조금 좋기도 했고요. 일단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큰 수급 특징이 없었지만 오늘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 있으니까 일단 반도체 이런 종목들 빠진다고 기죽지 마시고 포트를 과감하게 조금 옮기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자, 오늘 무료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